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소식 전해주시죠.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정부가 치료제는 올해 연말까지, 백신은 내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관련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파우치 간염병 연구소 소장이 제약사들이 올해 안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해도 FDA가 내년 1월 전에는 승인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백신과 관련해서 정부가 이미 글로벌 백신 공급 기구를 통해서 확보된 1,000만 명분 백신에 더해서 2천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추가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세 가지 소식 들어봤는데요. 최근 바이오 분야에서는 생체 물질을 활용한 신약 개발이 한창이죠. 세포가 만드는 생체 물질을 이용하면 더 안정적으로 신약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엑소좀을 이용해 아토피 피부염과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엑소코 바이오 조병성 대표와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엑소코 바이오는 엑소좀 기반의 바이오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엑소좀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네. 일단 엑소좀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엑소좀의 첫 세 글자인 엑소는 그 세포의 바깥, 외부, 분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예. 나머지 글자는 주머니, 소포체, 소낭 이런 글자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두 가지를 합성해 보면 세포가 중요한 전달이나 어떤 메시지 전달하고 할 때 예. 그 엑소좀을 만들어서 밖으로 분비한다. 이런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네. 그 중에서 특히 줄기세포 엑소좀은 그 줄기세포의 근본적인 어떤 노화, 방지, 그다음 재생 이런 역할을 하는 엑소좀을 만들어서 주변 세포에 분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엑소좀이 앞으로는 줄기세포 혹은 세포 치료제를 대신해서 비세포 치료제, 그 셀프리 세라피라고 하는데요. 이런 셀프리 세라피의 그 산업을 리딩할 수 있는 어떤 핵심 기술이나 소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줄기세포라는 게 원래 그 망가진 세포를 재생한다 해서 이 네. 재생학이 총알화가 불리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줄기세포의 그 재생 능력의 핵심인 예, 그 엑소좀만 따로 떼어내서 예, 예,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예, 예. 뭐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그 엑소 이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그 엑소스카트라는 기술이 네, 있잖아요. 예, 예. 이 기술은 무엇이고 주로 어떤 분야에 응용이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예. 세포 치료제처럼 줄기세포 엑소좀도 그 산업화 관점에서 주요 난관은 대량 생산이나 원가 절감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분리 정제하는 기술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저희가 그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투자를 해서 엑소스카트라는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 기술은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고효율, 고성능 엑소좀 대량 생산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술을 바탕으로 저희가 재생의학 분야에서 한 단계 더 점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 기술을 가지고 줄기세포뿐만 아니라 면역세포 혹은 다른 동물, 뭐 식물, 미생물 세포 유래 엑소좀도 분리 정제를 해서 바이오 신약이나 식품, 화장품 소재 등 새로운 생체 물질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엑소스카트라는 기술은 그러니까 엑소좀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예, 예,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엑소스카트, 뭐 엑소좀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뭐 아토피 피부 치료제나 예, 예. 뭐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개발하고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엑소점이 어떻게 이들 질환과 연관성이 있고 또 어떻게 치료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지금 말씀 주신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나 네. 그 염증성 장질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과도한 신체의 염증 반응이 이슈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피부나 장기의 그 장벽이 파괴가 됩니다. 근데 그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주로 염증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그런 신약 물질을 개발을 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그 연구한 바에 의하면 줄기세포 엑소좀이 과도한 염증을 조절한다거나 예. 피부 장벽을 재생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런 그 기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줄기세포 엑소좀 안에 담겨져 있고 저희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앞서 엑소점의 대량 생산과 또 효능과 관련해서 엑소스카트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게 찾아보니까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의 그런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특허도 네. 보유하고 계시고요. 예, 자, 그래서 엑스코바이오로부터 좀 어느 정도 러브콜을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실 것 같은데 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듣고 싶어요. 예, 예. 현재 저희는 이제 엑소스카트 기술을 개발을 했고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재생 에스테틱이라는 산업이 있고 하나는 재생의학 산업을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재생 에스테틱 사업을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그 예를 들어 보톡스나 필러나 레이저 장비들이 해결해주지 못했던 새로운 그 피부 재생과 예. 피부 관련 염증 질환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제공하고 있고 이런 가치를 저희가 인정을 받아서 사실 미국 등 선진국에 지금 제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런 기술을 장기적으로 더 개발을 해서 재생의학 쪽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계시는 줄기세포 치료제를 앞으로 이제 더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바이오 신약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그 특허가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와서 예, 이 엑스코바이오가 특허 부자잖아요. 예. 좀 어느 정도 특허 배우는지 좀 자랑 좀 예, 해주세요. 좋은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저희가 지난 한 3년 반 동안 한 250억 정도 연구개발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재생 에스테틱과 재생의학 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고 특별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줄기세포 엑소점 기반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 용도, 그리고 가려움증 억제 용도, 그다음 피부 장벽 재생 용도 이런 관련된 특허를 저희가 19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된 논문도 한 7편을 확보를 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글로벌 수준에서 최상위 수준의 예. 그 연구 개발 업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 있습니다. 어떤 평가 기준에서 해본 결과 뭐 어디 순위 좀 들지 않았었나요? 예, 예. 사실은 최근에 그 미국에 있는 유명한 그 줄기세포 산업조사기관인 바이오 인포먼트사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조사를 해서 사실 네. 얼마 전에 리포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엑소코 바이오가 이 엑소전 분야에서는 상당히 그 특허나 논문 관점에서 네. 중요한 업적을 만들어내고 있고 최상위 기업이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런 이제 말씀이시죠. 최상의 기업이다라는 말까지 들었고 이제 다음 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지금 그래서 바이오 분야에서 뜨고 있는 분야가 이 면역항암제 분야잖아요. 네, 네. 근데 엑스코바이오가 이 줄기세포 기반의 기업이긴 하지만 이 면역세포 치료제에도 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내용의 연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 사실은 엑소좀이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거의 다 분비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면역세포 그룹인데 예를 들어 T세포라든가 NK세포 이런 세포들도 독자적인 엑소점을 분비를 하고 면역계를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물론 세계적인 연구자들도 같이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NK세포가 이제 원래는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로 알려져 있고 네. 그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과정에서 엑소점을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상당히 최근에 밝혀진 연구 내용들인데 저희가 줄기세포 엑소점을 뽑아서 재생에 쓰듯이 NK 엑소점을 생산을 해서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혁신적인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는 그 면역 항암제 중에서 대부분의 물질들이 그 체내에 주입이 되면 되게 그 잔존 기간이 되게 짧습니다. 예. 그 짧은데 최근에 틀은 그 기술 중에 하나가 그런 면역 항암제들을 엑소좀과 결합을 해서 네. 생존 기간을 길게 한다든가, 늘리는요. 예, 늘린다든가, 혹은 그 더 암 세포로 잘 전달이 되게 한다든가, 이런 기술이 미국에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그 미래 항암제, 혁신적인 항암제 개발을 위해서 엑소좀 기술을 접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NK 세포인데 그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해서 자연살해 세포라고 부르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NK 세포가 굉장히 뜨거운 핫 이슈 분야인데 예, 예, 그 세포 자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엑소스카트처럼 예, 그걸 뽑아내서 예, 예, 핵심적인 물질을 이용하겠다. 예, 예,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고 예, 예. 아까 좀 잠깐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예. 이 엑소좀이 이게 생체 물질이잖아요. 세포가 네, 네. 만들어내는 예, 예, 이런 세포가 만들어내는 물질을 우리가 신약으로 개발할 경우에 예, 예. 기존의 뭐 케미칼이나 이런 것과 비교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예, 이렇게 최근에 예를 들어 카티 세라피라든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가 이런 엑소좀이라든가 다 생체 물질로 많이 핫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전통적인 그 합성 신약이 가져왔던 좋은 효능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고 어떤 이제 내성이 발생한다든지 효능 한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과 동시에 우리 몸에 대한 자체에 대한 연구가 많이 발전을 해왔고 그런 그 더 높은 수준의 사이언스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면역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한다든가 네.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그 미생물을 그대로 이용한다든가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줄기세포 엑소점을 그대로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안전하고 더 효능이 좋게 효능이 좋은 바이오 신약으로 개발될 수 있겠다는 것이 최근 한 20년 정도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네. 뭐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들도 한국도 포함하고 이런 분야로 계속 그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특히 그 인간의 가장 그 관심사 중에 하나인 그 장수, 네. 건강한 장수 관점에서는 줄기세포 엑소점을 이용하는 것이 앞으로 그런 그 건강한 장수를 만들어내기 위한 예. 가장 유용한 길이다라는 것이 최근의 과학자들의 그 발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갖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그 셀프리 서라피라고 얘기해 주신 게 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포 자체 이용한 게 아니라 예. 그 세포 가지고 있는 핵심 영역을 뽑아내서 쓴다. 네. 이 셀프리 테라피가 지금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뜨거운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사실은 아직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모르시긴 합니다만 그 첨단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결국은 지금 이용하는 줄기세포나 면역세포들은 예를 들어 원가라든가 안전성 관점에서 좀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 세포를 쓰지 않고 세포를 대체할 수 있는 뭐 일종의 세포의 아바타라고 할까요? 예. 그런 아바타를 이용해서 그런 셀 세라피를 대체를 하자 장기적으로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미국 등 선진국에서 많이 시작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뭐 카티라든지 줄기세포는 그 세포나 세포들이 분비한 엑소솜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자, 줄기세포 분야에서 그 세계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 엑소코 바이오의 조병성 대표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그 대표님께서는 바이오 분야 투자 회사에서도 그 근무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투자 일을 하다가 실제로 회사를 창업해서 그 일을 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예, 제가 한 그 2001년 11월 달부터 그 바이오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 업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19년 중에서 7년 정도를 투자 분야에서 일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일할 때는 사실은 되게 그 초기 기업들이 많았고 지금과는 달리 스트롱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경험을 해보면 주로 투자 업무에서는 중요한 것이 거시적인 그 어떤 큰 그림을 보고 전략적으로 기술성이나 사업성을 가진 회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예. 거기에 관련된 첨단 연구자들을 만나는 것이 주요 업무였는데 지금 이제 회사를 직접 창업하고 일을 해보면 그와 좀 다르게 일단 회사가 좀 강력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그게 단기든 중기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빨리 만들어내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사내 사회의 어떤 그 데일리 매니지먼트들, 뭐 세세한 그 어떤 실무들까지도 같이 조율하는 것이 저희가 투자업계의 경험과 현재 그 창업자로서의 경험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2001년에 바이오 벤처 캐피탈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2017년에 엑소코 바이오를 창업을 하셨습니다. 네. 신생 바이오 기업으로서 좀 국내의 건전한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 말씀, 좋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뭐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는 건전한 그 바이오 생태계와 그 산업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건전한 금융 시스템과 예.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규제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금융 시스템에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제가 약 한 19년 정도를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이제 바이오 생태계에 몸담았는데 예. 지난 한 10년 이상 그래도 금융 시스템은 상당히 많이 그 발전을 해왔고 네. 특히 뭐 정부 기관에서 모태펀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창업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기술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하게 해준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그 좋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성공적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들이 뭐 코스닥 등 그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어떤 그 안에 만들어온 과실을
국민들과 나누고 그 다음에 그 한국 거래소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 큰 그 바이오 기업의 그 성장을 위한 그 금융시장을 잘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순환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많은 그 바이오 벤처들이 성장을 잘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좀 더 이런 시스템을 잘 유지한다면 한국 바이오 산업 생태계가 되게 성장하고 건전하게 유지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를 드리는 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줄기세포 엑소좀 기반으로 신약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런데 꼭 저희뿐만 아니더라도 그 저희가 이제 시약처 등 그 정부 규제 기관들이 예. 좀 더 제약 바이오 기업들하고 적극적으로 첨단 기술을 제품화하는 네. 그 의약품화하는 그런데 좀 더 적극적인 기조를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제 개선에 나서고요. 예, 그래서 뭐 저희 개인적인 소망이라면 줄기세포 엑소좀의 최초의 바이오 신약이 네. 한국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또 엑소코 바이오에서 나오면 더욱 좋겠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사실 아토피 피부염이나 그 염증성 장 질환은 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난치병이잖아요. 예, 예.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엑소코 바이오가 이들에게 어떤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엑소코 바이오 조병성 대표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